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조선인민군이 그 군사칭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패친분으로부터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통일중매군 제가 대표로 있는 통일중매군의 또 회원님으로부터는 북한의 훈장과 메달에 대한 그런 방송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 거진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사진들이 있어야 되니까 훈장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찾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끝나면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인민군의 군사칭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상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국군에서는 계급이라 부르더라고요. 계급이라 부르고 우리 인민군에서는 군사칭호라 부릅니다. 군사칭호는 군인들의 자격과 그리고 상하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정하는 칭호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칭호는 군인은 군사복무 조례에 따라서 군사칭호를 받습니다. 조선인민군에서의 군사칭호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주는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의 표시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견장과 영장, 수장의 첫 도안은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도안한 겁니다. 인민군의 군사칭호는 여러 번 뜯어 고쳤죠. 모두 이야기하자면 방송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1998년에 제정된 군사칭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드릴까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 때는 원래 북쪽에 상자의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별을 어떻게 달았냐면, 줄 한 줄에 별 하나 가운데 하나 달고 양옆에 이렇게 달았던 겁니다. 소련군처럼. 그러다가 53년도인가? 그때 군사칭호 한번 바꾸거든요, 북에서. 바꾸면서 그때는 상의를 이 줄에 이렇게 달지 않고 나란히 이렇게 세 개를 달았습니다. 그때는. 나란히 이렇게 세 개를.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 남한의 간첩이라 해야 되나? 북파공작원이라죠, 정말. 예? 북으로 파견된, 예? 그런 간첩들이 북에 들어올 때 연장을 그전 연장처럼 하고 알고 들어온 겁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예? 상인데 별을 이렇게 달고 들어온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북한에 들어와서 시적고 다닌 겁니다. 그게 들키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쭉 보니까 저건 어느 때 연장 달았지? 지금 연장 다 바뀌었는데? 그래 체포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일이. 그건 방간첩투쟁전란관에 가면 있는 자료거든요. 북에. 저랑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98년도에 북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군사칭호를 개정했습니다. 군사칭호는 견장과 령장, 수장에 표시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견장은 어깨에 다는 것으로 이렇게 어깨에 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예? 이렇게 직사각형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아주 이렇게 됐으니까 육각형이나 이렇게 달고 영장은 요 기세다 다는 겁니다. 연장은. 예? 군복 기세 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평양사변형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된 평양사변형이고요. 그리고 수장은 여기다 이렇게 금줄 같은 거 두르지 않습니까? 해군 같은 게 특이하죠. 예? 이런 거 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거 보고 해군이랑은 등급이나 직급 이런 걸 알거든요. 그리고 또 군사칭호에서 상하관계의 표식은 일반적으로는 군간, 장령, 원수급에 한해서는 별로 나타내고, 예? 그리고 병사, 하사관들에 대해서는 줄로 나타냅니다. 줄로. 예? 먼저 사병, 그리고 여기서는 사병이라고 하죠. 북에서는 병사라고 부릅니다. 예? 병사라고. 여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국군에서 사병이라고 부르고 북에서는 병사라고 부르는데 인민군에서 이야기하는 그 병사의 한자 뜻은 군사병자의 일사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원래 싸움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때문에 병사는 싸움을 일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북에서 견장 및 영장을 달고 있는 조직은 조선인민군과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 그리고 철도성입니다. 여기서 조선인민군 육군과 국가안전보위성이 견장과 영장은 색깔과 크기가 꼭 같고, 예? 그다음 사회안전성과 철도성이 다릅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정이거든요. 그 군사재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그 판사들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판사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고 있는 군사칭호와 인민군의 군사칭호가 꼭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꼭 같습니다. 국가보위부하고 인민무력부는, 그러니까 육군은.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은 북한 사회안전원들과 철도에서 근무하는 여객열차 열차원의 사진입니다. 사회안전성 군관은 새파란 이런 테두리에 노란판이 견장 달고 있죠. 예? 그리고 병사들은, 사회안전성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파란 판입니다. 또, 예? 그리고 또 철도 열차원, 이 열차원은 또 까만 테두리에 이게 흰색 판이 아닙니까? 연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본 그 인민군 육군과 국가안전보위부 성원들이 군사칭호와 그 색깔이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조선인민군이 견장 및 령장의 색깔들은 또 군종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육군 견장과 또 육군 견장과 그다음 또 이렇게 이게 공군, 해군 다 다르고요. 육군 견장은 또 전시에는 풀색판에 빨간 테두리 선입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 풀색판이 있는 거죠. 그런 연장이고요. 전시에는 현재 영상에 나오는 그 여성 군인의 영장이 그렇죠. 지금 예? 풀색판에 빨간 테두리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영장의 뜻은 뭐냐면, 이 영장의 뜻은 조국이 푸른 산가들을 피로써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풀색판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육군은 평시에는 또 지휘관들은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노란판에 있는 그런 그 영장을 달고 있고요. 병사들은 그저 빨간색, 모두 빨갛게 된, 네?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해라, 싸움이 그날을 위해서, 이래서 빨간색인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해군은 검은색 바탕이고 공군은 파란색 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군에서 하사관은 또 하전사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하전사라고. 이거는 병사와 사관으로 나눕니다. 또 병사는 병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로 이렇게 나눈다. 병사는 견장과 영장에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 거고, 예? 공군이면 또 파란 거, 모두 파란 거고, 해군이면 모두 새까만 거, 이런 겁니다. 그게 병종표만 딱 달려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초급병사는 그 견장에 노란 줄이 1개 간 겁니다. 노란 줄이 1개. 중급병사는 노란 줄이 2개. 상급병사는 노란 줄이 3개입니다. 이때 이 노란 줄이 두께는 8mm거든요. 노란 줄이 두께가. 왜 8mm냐면 방어전투 때 병사가 맡고 있는 방어구역은 8m입니다. 8m. 자, 조국 앞에 내가 8m의 방어전선을 책임져야 한다. 방어구역을. 8m. 조국 앞에서 내가 맡은 방어구역은 8m다. 그래서 그 노란 줄이 8m인 거죠. 잊지 말라고. 예? 그런 겁니다.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면 병사의 그 군사칭호를 받죠. 입대하면. 그리고 부대 배치받아서 신입병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병사 훈련이 끝나게 되면 군인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나는 조선인민군 군인으로서 뭐 이렇게, 예? 영웅적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군인선서를 다집니다. 우리가. 예? 이제 그거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성대했었는데. 그때 그 신입병사 훈련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그 신입병사들한테는 초급병사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군인 선서가 끝나게 되면 해마다 12월 1일이게 되면 제1기 전투정치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훈련 시작하기 전에 구분대들이 몽땅 배치하거든요. 신입병사들은. 구분대에 배치된 후에는 상급병사까지는 대체로 1년에 한 번씩 군사친구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인민군 군인들 탁 보게 되면 상급병사, 이게 노란 줄, 석줄 달고 다니는 친구들, 그 보게 되면 아, 저 친구는 입대한 지 3년은 지났겠네. 이렇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인민군 입대 후 또 3년까지를 모사리 기간으로 봅니다. 모사리 기간. 모사리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신입병사라 본다는 거죠. 3년까지 돌봐주는 겁니다. 그 또 사관은 사관과 조기복무 사관으로 나누고요. 예. 그 사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사, 중사, 상사, 등무상사로 나눕니다. 예? 그런데 사관이 되자면 사관 양성소를 졸업해야 됩니다. 6개월짜리거든요. 6개월짜리. 지금은 몇 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6개월이었습니다. 2010년경까지는. 인민군대에서는 그 강건종합군관학교, 제가 졸업한 학교, 그 학교를 보고는 호랑이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관양성소, 여기 보고는 승냥이 학교라고 말하거든요. 강건종합군관학교는 호랑이를 키워내는 학교고, 사관양성소는 승냥이를 키워내는 학교. 또 말 좀 순화해서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작은 호랑이 키우는 학교 이렇게도 말하죠. 사관양성소는 군단 사령부마다 다 있습니다. 군단, 군종 이런 사령부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관양성소는 본인이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철봉, 평행봉, 도립전에 그다음 또 이런 기계초조, 그리고 격술, 창격전, 보병사, 단도족보 이런 거에 이런 훈련들 잘해야 되고요. 군사정치 훈련에서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대들에서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추천해줘야 가는 겁니다. 군대 제대될 때까지 상급병사 달고 있다 제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인민군대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낙후부자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또 그렇게 한 8년씩 상급병사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 체육 제대로 못해서 또 생활에 자꾸 적이 돼서,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관양성소 가게 되면 교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종사관들이 있거든요. 고종사관. 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가 내무생활 이런 걸 규정과 교범 요구대로 딱딱 하도록 요구합니다. 구분대는 안 그렇거든요. 구분대는 그래도 좀 훈련 때는 그렇고, 또 작업 나가고, 그다음 건설장 나가고, 농촌지원 나가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규율 생활 잘 안 합니다. 예? 그래도 아침에 기상시간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세수 및 청소 정돈하고, 그 다음에 파견 나가면, 그 다음에 일가생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관양성소는 가면 안 합니다. 거긴 정말 힘듭니다. 네? 이렇게 사관양성소 졸업하고 이렇게 본부대로 기대한 다음에도 군사정치 훈련에 모범적으로 참가하고, 그리고 또 제대되는 그런 구대원들이 있어야 그래야 자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사로 진급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이 제대되면 하사가 중사로 올라가면 내 하사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민군에서는 대체로 보게 되면 하사 정도게 되면 부분대장, 중사는 분대장, 상사는 부소대장, 통무상사는 사관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국경경비대, 민사행정경찰, 네? 민경, 그 다음에 저격경보병 이런 데는 다르죠. 이런 데는 다릅니다. 이런 데는 군사직무가 높거든요. 국경경비대, 그 다음에 민경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부분대장이 군사직무가 중사, 예? 그다음 부소대장이 상사, 그 다음에 분대장이 상사, 부소대장도 상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무상사 정도는 이게 사관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관장은 중대 청년동맹 초급단체 위원장을 겸합니다. 그래서 초급단체 위원장을 하게 되면 또 초급단체 위원장 양성소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군단 정치부 산하에. 그걸 또 졸업해야 됩니다. 초급단체 양성소도, 위원장 양성소도 군단마다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힘들기는 사관 양성소보다 거기는 더 힘듭니다. 사관 양성소에서는 훈련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훈련 잘하게 되면 쉽거든요. 그런데 초급단체 위원장 양성소에서는 공부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즐기지 않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완전 고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수업 시간에 앉으면 끄떡끄떡 앉아 졸고,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초급단체 위원장 양성소에는
여기서는 기본적인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당건설, 청년동맹, 뭐 조직건설, 선전선동사업 방법, 예? 그다음에 그 선동문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고요. 예? 선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다음에 초급 적공조언도 배워준다. 적공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화마공작 뭐 이런 거, 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B라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 어떻게 화마공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주고요. 그리고 또 보고서, 또 집행계획서, 뭐 결정서, 분공안 뭐 이런 거 작성하는 이런 방법들도 배워준다. 그리고 또 사관장은 중대 후방물자도 관리하거든요. 후방물자를 관리하고 일감인 내무 생활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 방법들을 다 배워주는 거죠. 예? 일가 내무 생활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장, 그러니까 조업단체 위원장 양성소에 갔다 하게 되면 아, 저 친구는 앞으로 사관장 해야 될 친구구나 하는 걸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인민군대에서 사관장을 했다고 하게 되면 사관 양성소, 예? 또 사관장 양성소, 조업단체 위원장 양성소 이런 걸 졸업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관장 하던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하지 못하면 못한다는데요, 그거. 예? 똑똑하지 못하면. 하사는 또 넓은 줄이 한 개거든요. 중사는 넓은 줄 하나에, 그러니까 넓은 줄 하나에 좁은 줄 이제 8mm짜리 하나고요. 상사는 넓은 줄 한 개, 그 다음 이런 그 좁은 줄 8mm짜리가 두 개. 예? 풍무상사는 떡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매. T자처럼요. 우리는 떡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초기복무사관이라는 거는 군사복무를 만기로 마쳤으나 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대에 남아서 계속해서 군사복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초기복무사관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로 말하게 되면 이렇게 엔지니어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인민군대에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 많습니다. 그런 분야들에서 복무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군수공장들이나 그리고 기계화 부대들 그리고 후방총국 이런 후방총국 같은 경우에도 재정관리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서류를 맡아야 되고, 예? 우리 말하면 회계죠. 회계. 예? 회계장부 맡아야 되고 그거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는.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초기복무사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초기복무사관들은. 결혼을 하고 하게 되면 또 부대에서 살림집을 공급해주고 또 살림을 차려줘야 되죠. 제가 병사시절에 그 근무하던 이 땅크 부대에도 운전수, 수리수 이런 사람들은 초기복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사복무 내란도 오래고 기술기능 수준도 높아가지고 부대 지휘관들도 마구 대하지 못합니다. 북의 그 초기복무 사관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여단장이 옛상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 여단장이 그 옛상관이 그 초기복무 사관으로 떨어져서 뭐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초기복무 사관들 중에는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들도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군관은 또 윗국 군관과 작급 군관으로 나눕니다. 국군으로 말하게 되면 위관급과 영관급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당하는 거죠. 윗국 군관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 윗국 군관은 특별한 그런 가호가 없게 되면 편제 군사칭호까지 해마다 군사칭호를 수여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편제 군사칭호가 제가 상위였거든요. 국경비대 초소장이. 그러니까 소위로 배치받은 다음에 해마다 군사칭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뭐 가호 있었죠. 근데 그 큰 가호들이 아니니까 예, 군사칭호를 그대로 받은 거죠. 작국군관은 소자, 중자, 상자로 나눕니다. 작국군관은 또 특별한 그 가호가 없으면 편제 군사칭호까지 1년에 한 번씩 군사칭호 수여합니다. 그래서 실례대로 말하면 제가 그 병사 시절에 땅크 부대에서 복무할 때 그때 우리 연대장 이름이 백길령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대장을 하다가 연대장으로 임명받았던 겁니다. 그때 그 대대장 때 그 군사친구가 소자였죠. 이분이 소자. 그랬는데 그 연대장으로 배치받았으니까 소자도 알고 부대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소자도 달았는데 그때 당시 오자마자는 처음에 왔을 때는 참모장은 중자였거든요. 참모장은 중자인데 아 연대장은 소자니까 보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중자가 더 높은데 소자보다.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군사친구 안 부르거든요. 그럴 때는. 예? 연대장 동지, 연대는 상학준비금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렬하였습니다. 연대 참모장 중자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 연대장의 군사칭호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 대대 당중앙인의 지도검열 내려왔던 적이 있거든요. 당중앙인의 군사부 제 병사 때. 네? 그때 그 군단사령관도 그때 그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성원들하고 같이. 그때 그 군단사령관이 보고할 때 그 당중앙인의 지도검열성원한테 군사부 지도검열성원한테 보고할 때 그때도 그 군사친구가 군단사령관이 또 높거든요. 그때 상장이었습니다. 우리 군단사령관이. 네? 상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보고할 때 이 지도검열성원이 더 군사친구가 낮은 거죠. 그래서 지도검열성원이 군단사령관이 오게 되면 군복 안 입습니다. 사복을 입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군단사령관이 보고할 때 당중앙인의 지도검열 책임자 동지 군단은 당중앙인의 지도검열을 받게 위해 정렬하였습니다. 군단사령관 김병포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이 장령은 또 대자,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이렇게 나눕니다. 남한에서는 장군이라고 부르죠. 남한에 와서 보니까 국군 대령과 인민군이 대사를 같은 급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국군 대령은 장군에 속하지 못하죠. 준장부터 아닙니까? 남한은. 근데 인민군은 대사부터 장령에 속합니다. 그래 장령과 대사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장령과 대사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민군이 그 대사는 국군이 준장급에 속하는 겁니다. 국군이 준장급에. 그렇죠. 예? 원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와 조선인민군 원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화국 원수와 인민군 원수로. 예? 그리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는 대원수와 원수로 나누고요. 그리고 또 조선인민군 원수는 원수와 차수로 나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인민군이 군사칭호는 하전사와 군관 그리고 또 장령, 조선인민군 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이런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하전사는 병사와 사관으로 나누고 병사는 또 병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로 나누고 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로 나누고 초기봉호 사관의 경우에도 일반 사관하고 똑같습니다. 하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군관은 윗국군관과 작국군관으로 나누고 윗국군관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로 또 작극군관은 소자, 중자, 상자로 나눕니다. 장령은 대자부터 시작됩니다. 대자, 소장, 중장, 상장, 대장 등으로 나눕니다. 원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와 조선인민군 원수로 그 다음에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는 대원수와 원수로 또 조선인민군 원수는 원수와 차수로 나눕니다. 이번에 그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 할 때 대자 군사친구도 한 사람들도 나왔죠. 예? 근데 어느 대열이었던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산악구병 대대였나? 그렇지 않으면 해상저격 대대였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사방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여단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그 부대에 그게 여단이라는 소리죠. 예? 대자부터 여단장이 여단장이 군사친구가 대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자, 소장 이런 겁니다. 여단장 군사친구가. 예? 그 대사는 그 여단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렇게 오늘은 그 조선인민군이 군사친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인민군을 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